안녕하십니까, 이영훈 PD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입니다. 그런데 엎치락 뒤치락 누가 당대표가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드디어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울산 출신의 국회의원 김기현 후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PD의 파워 인터뷰, 국민의힘 당대표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김기현 후보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기현 후보가 우리 인터뷰를 위해서 여기 울산까지 직접 내려왔다고 합니다. 곧 김기현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오죠? 곧 올 텐데. 오. 아이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인터뷰. 예. 오늘 인터뷰는 의원님이 너무 바쁘신 관계로 달리는 차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요즘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전국을 다닌다고요. 하루에 서너 군데 도시 막 다니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어이구. 오늘 아침은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장모님이 끓여준 그 쇠고기 탕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김하고 뭐 깍두기하고 그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음식이라도 잘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밥 먹는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주는 대로 먹는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평 없이 먹는다. 세 번째, 맛있게 먹는다. 이게 세 가지 원칙인데요. 요즘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은 연포탕. 그렇군요. 그게 낙지를 넣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국물 내서 끓이잖아요. 그러면 맛도 아주 감칠맛이 나기도 하지만 뭐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을 돋구기도 하는데요. 그 연포탕이 요즘 이제 그 연포탕을 제가 이름을 장명을 했어요. 조를 만들었는데 연대 포용탕평 이걸 줄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치권의 연대와 포용과 탕평 특히 우리 국민의힘 당내에서 그게 필요하겠다. 그래야 이게 대화합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명을 했는데 괜찮아 보여서 그러면 밥맛 없을 때 새롭 입맛을 돋구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의원님은 연포탕을 많이 드시겠네 실제로, 그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연포탕을 연초에 그 새 연휴 끝나자마자 첫 오찬을 연포탕으로 좀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포탕은 좋아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그 낙지, 그죠? 씹는 맛이 맛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골치 아픈 이런 정치를 하시다가 고향에 또 지역구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사실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짙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태어나서 살던 고향이 그 강동 지금 북구가 되어 있죠. 그 당시 울주군이었습니다만 강동 그 정자 그 해변가 찻집에서 태어나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그리움, 바다 냄새만 맡으면 무언가 이거 엄마의 품 같은 느낌 그런데요. 울산에 와도 뭐 그냥 복잡하던 여러 가지 뭐 머릿속 생각들이 좀 잘 이렇게 그 캄다운 되고요. 고향이 역시 주는 그 그리움, 포근함, 뭐 안정감 그런 것들은 다른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1위인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4위 뭐 그래가지고 김기현이 저거 되려나 사람들이 다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월 1일과 2일 사이에 여론조사가 잇따라 여러 군데서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솟구쳐 오르더니 2위로 올랐어고요. 그리고 뭐 특정인을 빼니까 1위도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1월 1일, 2일 사이에 있었고요. 그리고 한 며칠, 4, 5일 후에쯤에 다시 완전히 1위로 다시 올라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또 나왔죠. 한편 고무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 감사하죠. 사실 김기현에 대한 진가를 이제 좀 알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도 좀 있고요. 그 국민의힘 당 대표가 왜 꼭 김기현 의원이어야 하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지휘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당내 분란 없이 통합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요 두 가지 조건을 맞춰보면 김기현 한 명밖에 없다. 뭐 이제 나와 있는 여러 후보들이 다 훌륭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안정적으로 그동안 경험 통해서 검증된 사람, 이기는 리더십, 저 사람 맡기면 확실히 이길 수 있겠다는 검증된 사람, 역시 김기현이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김기현을 찍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당 대표 뭐 경쟁이 그 나름대로 굉장히 좀 치열한 느낌인데요. 경선에 임하는 김 후보님의 그 어떤 장점, 강점은 무엇이고, 또 반대로 이제 약점이 있다면 나의 약점은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강점은 일단 뉴페이스잖아요. 기존에 많이 나와서 여러 차례 이제 등장했던, 어찌 보면 또 그 사람이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그야말로 완전히 신선한 뉴페이스입니다. 울산 지역에서 우리가 활동할 때는 울산 시민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중앙 정치권에서의 역할은 그동안 원내대표를 하면서 중앙 정치권의 조명을 받고, 이어서 지금 다시 당대표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신선한 마스크다. 단점은 아직도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다. 관심 가지신 분들은 쳐다보지만 아직도 우리 당 전당대에 관심을 다 충분히 갖고 계시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직도 김기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저 김기현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대표로 가기 위한 과정이 억수로 이래 험난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 전국 당원들의 그 표심을 얻기 위한 그 우리 후보님의 어떤 뭐 경선 전략이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그 슬로우 앤 스테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뚜벅뚜벅, 그리고 안정감 있게 간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그 당내 여러 가지 그 후보들 간에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부터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서 전당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 당이 대통합 모드로 여당답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의 관점을 같이 지금 고민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현재 그 가장 유력한 이제 그 경쟁자가 뭐 나경원 전 의원, 또 안철수 의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제 뭐 본경선을 지나서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간다 할 때, 그 솔직히 이제 누가 올라오는 게 더 편하십니까, 두 분 중에? 두 분 다 별 차이가 없고 결과에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이야, 아주 자신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신다면은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까? 우선 당장 그 개혁 과제들이 있어요. 가령 지금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렇게 3대 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노동개혁도 당장 해야 되고, 또 연금개혁 좀 심각합니다. 미래 세대들은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교육도 지금 이제 좀 더 다양한 수월성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의 그 저변 확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많이 좀 부족해서 우리 당이 앞장서서 개혁 과제들을 던지고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미래가 희망이 있겠구나, 앞으로 뭐가 좋아지겠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집권당인 우리 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래서 대표가 되면 저는
그런 개혁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장 앞장서서 제가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이구, 뭐 하실 일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야,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 야당과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협력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거대 야당의 그 당 대표가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쉬워 보이진 않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난제인데요. 우리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그런 난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내대표 1년 하면서 여야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합의할 건 합의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할 것은 논쟁하고 하면서 1년 동안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해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이에 뭐 대립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풀기도 하고 합의를 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런 건 또 제가 전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산 국회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울산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야, 울산으로서도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울산 시민들도 이제 그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서울 가면은 전철 같은 도시철도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 전철 하나 이렇게 하나 울산에 딱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뭐 안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울산 발전에 의해서 긴장한 과제인데요. 그동안 늘 착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하다가 수도하다가 수도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경제성만 따질 때가 아니라 도시가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추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본권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기본권 차원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투자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현재 김두겸 시장께서도 이 트램을 도입하자고 하는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 울산 시민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시민 여러분, 설날 잘 보내시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안에 이렇게 저렇게 어렵긴 했지만 이제 금년에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여당에게 주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 용기 가지시고 힘내시고 열심히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더 큰 성취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심부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울산 파이팅 한번 외치죠. 네, 갑시다. 자, 울산 파이팅!